안녕하세요. 공사TV입니다. TV. 이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는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룸사롱, 이런데 다중이용 시설로 소방 완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지 잘 받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업체 소개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네이버에 대소방지라고 치시면은요,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이상 된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대성방지로 치시면요, 여기는 제일 위가 아니라 세 번째 위치에 있네요. 일단 업체 소개 마치고요. 자,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니까 단란주점, 룸사롱 같은 데는 그거 비슷해가지고 요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한 데거든요. 종로에 있는 별밤 단란 7080이라는 데입니다. 별밤에 있는, 간략하게 한번 어떤 데인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흔한 뭐 단란주점이에요. 자동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오늘 지금 이 날에 소방 완비를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오픈 준비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간략하게 보도록 하고, 정확한 거는 보세요. 완비 증명서 받았습니다. 있고요. 자, 왜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노래방, 유흥주점, 일반식점 이것들을 관할은 구청에 또는 시청에 위생과에서 관할을 하죠. 인허가 관할을 하는데, 거기서 소방 완비 필증을 가져오라 합니다. 왜 가져오라 하는지 법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대한 건데, 다중이용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곳이나 다 완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쭉 시설들이 있는데요. 휴게시점, 일반시점 돼 있고, 이건 바닥 면적의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또 지하층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얘기하는 거죠. 100제곱미터 보통 한 30평, 지하층 한 20평. 예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1층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구 가게가 3층에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럼 다중이용 시설이에요. 완비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료물 감사 시 게임 제공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이것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법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대로 따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만 면적에 제한이 있고요. 이거는 면적이 어떻든 몇 층에 있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다중이용 시설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저희 도면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소방 업체를 일단 소방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언제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에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소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인테리어 먼저 선정하고 거기서 뭐 공사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직접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바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노래방, 단란주점 뭐 이런 데는 통로 개념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통로가요. 뭐 고시원이라고 하는데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노래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도가 무조건 1.2m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문 방향이 떠나가지고. 근데 양쪽에서 문이 바깥으로 열린다 그러면은 1.5m까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공사를 막 진행 중에 디자인이 끝나면은 그렇게 공사를 하겠죠. 근데 복도 폭이 1000밖에 안 나와요. 1m밖에. 그러면은 나중에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먼저 소방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볼까요? 그러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냐? 인테리어 업체 통해 가지고 뭐 인테리어 업체랑 같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가장 좋은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업체는 바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너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너 디자인은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소방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테 좋고요. 제가 좀 말을 더듬는데 아까 방금 이거를 하다가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뭐 금액이겠죠. 일 처리를 어떻게 잘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싸야 되지 않을까요? 싼 업체가 좋은 업체겠죠. 착한 업체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비싸면은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방송을 찍을 때 처음 분량을 견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얘기가 끝나면은 소방비 필증 절차 그 요소 전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내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은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견적에 지금 8가지 나와 있죠. 이 8가지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면은 어느 업체에서는 견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걸 현장 가서 봐야 되는데 이 8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현장을 안 가더라도 견적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 가가지고 견적을 하는 그 실행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로 따지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경비 쪽으로 좀 더 붙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서류나 또 말이나 이런 법적인 걸로 일 처리를 해주는 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공사까지 다 맡아서 하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겠는데요. 공사를 직접 하신다 그러면은
경비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영업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안에 소방 시설들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좀 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냐? 바닥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평이다. 예. 그렇게 평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몇 제곱미터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소는 영업장의 건물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연면적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연면적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소방시설 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는 모르면은요. 연면적이라고 하면 바닥 면적의 총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지상 10층이면은 바닥 면적이 보통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곱하기 12에 하면은 연면적이 나오겠죠. 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10층에 거기에 2층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영업장의 종류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PC방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노래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일반 음식점하고 노래방하고 들어가는 시설들이 달라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구획되는 실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라서 시설들이 간단하게 잠깐 볼게요. 일단은 그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소화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기도면 한번 볼게요. 감지기도 들어가요. 감지기 표시거든요. 감지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종이 들어가야 되고요. 피난 안내도가 들어가야 되고 후레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피난 유도 표지판이 됐는데 며칠 전에 바뀌었대요. 법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일 날짜가 2016년 6월 3일입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요. 2017년, 2018년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또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비슷하게 가요. 얘가 원래는 경기도하고 세종시만 유도등이었는데 인천, 서울 나머지 그런 데는 피난 유도 표지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서울까지 바뀌면서 인천은 확인하는데 인천도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라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곧 바뀔 거예요. 서울도 바뀌었으니까. 얘는 3,000원짜리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유도등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겠죠.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구획된 실이 얼마냐만 알면은 대충 감지기가 몇 개 들어가고 경종이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거 내용을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구획된 실이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3개도 감지기가 3개도 유도등이 3개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유무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느냐 없느냐.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증설 또는 이설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전혀 안 만지는 현장은 또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점은 대부분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 법규에 따라서 반경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도면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로 작업을 했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스프링클러예요. 이게 달려 있다 그러면은 den조로 봤을 때, 반자로 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관이 돼 있고 이렇게 자바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칼링 엠바에 이렇게 꽉 조여져 있어요. 예, 이게 노즐이거든요. 노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물이 터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헤드가 있느냐, 스프링클러 기계 설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증설이 몇 개냐, 이설이 몇 개냐까지만 알면은 견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웠어요. 반경이 보통 2,300이거든요. 대부분 뭐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그 근린생활 시설 현장에 가보면은 뭐 헤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부분 2,300짜리 있습니다. 지금 반경이 2,300으로 돼 있어요. 반경이라면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돌렸는데 이렇게 세 개만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쪽이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기존에 그 현장에 보면 없어요. 없으면은 이쪽으로 하나 증설을 해줘야 되죠. 이쪽에 사각이 지점이 됩니다. 겹쳐지지가 않아요. 반경이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다 겹쳐져야 되는데 이쪽은 이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해주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서부터 줄자로 이 벽이거든요. 이 벽까지 재봅니다. 길이를 재봐요. 그 2,300이 넘는다 그러면은 증설 또는 이설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천정이 있어요. 그러면 반경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요소가 몇 개나 되느냐 그거를 말씀까지 해주시면은 견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거를 말씀을 못 주시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이나 벽체 전문 목재 그죠. 요즘은 방염이 다음 요소는 방염이거든요. 요즘 방염이 강화가 됐습니다.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보통 몰딩 이 천정에 보시면은요. 보이시나요? 십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안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보통 천정에 보시면은 이렇게 반자가 돌아가져 있어요. 예. 천정에 보시면 반자가 몰딩처럼 마감을 하려고 쭉 돌아가 있는데 그 부분의 몰딩이 10cm 이하면 10cm 포함이죠. 이하거나 아니면 그 바닥에 둘러져 있는 그 걸레바지도 마찬가지고 10cm 이하일 때 그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 목재들은 다 방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염 처리의 방법은요. 목재에 방염 필름을 입혀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름을 입혀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염 도료로 도포를 해서 방염 작업을 합니다. 요즘 카페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목재 그 원목 재질이나 아니면 목재에 뭐 도색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는 방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면적을 알면 돼요. 목재 면적 간단합니다. 이렇게 방염 필름 붙이는 경우나
목재가 만약에 있다. 지금 방역 필름을 여기는 입혔는데 도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요. 길이하고 세로를 곱하면 면적이 되죠. 예. 이면적 플러스 이면적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얼추 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에서 100제곱미터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데는 요즘 없습니다. 예. 문하고 문틀 또 다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움직이는 가구 빼고는 다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가구 빼고는요. 그러니까 붙박이장 벽에 붙어있는 붙박이장도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그것도 빼줬는데 지금은 안 빼줍니다. 그리고 도면이 있을 때는 할인을 해줄 수 있어요. 도면. 확장자가 DW G로 되어 있는 CAD 파일이죠. 이걸로 도면이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요. 영업장 플러스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밖에 그 층에 전체적인 평면도가 있으면은 좀 할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작업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은 견적이 얼만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견적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좀 아까는 뭐 견적에 대해서 짧게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한 거고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요. 어떻게 소방 완비 필증을 받느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설치 신고서를 저희가 도면 있죠. 도면 뭐 서류 신청서 그 건축물 대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면허에 자격증 사본에 거기 도장 다 찍어가지고 설치 신고서를 관할소방서 민원실 완비 담당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적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그 법적 절차거든요. 3일. 그리고 나서 완공 신고도 다시 한번 접수를 해야 돼요. 설치 신고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은 접수를 하는 그런 거고요. 예전에는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사를 해도 됐는데 소방 공사를 나머지 인테리어 뭐 공사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소방 공사는 이제는 설치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설치 신고서를 접수를 하면은요, M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숫자로 된 그 번호가 발급이 돼요. 그 번호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책임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책임 보험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영업자 본인과 종업원 1명, 두 개를 받는 거죠. 소방 완비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출력 후 팩스 전송.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어디서 받느냐? 이 설명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 교육 받는 것도 참 이거든요. 카페로 공사나라를 검색하시면요. 카페 명으로 해서 여기 카페 명이 있죠. 카페 명으로 해서 검색하시면은 공사나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좌측 상단에 보면 공사나라 있죠. 공사에 필요한
모든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카페입니다. 많이 공사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서 활용 좀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메뉴가 있는데요. 소방법 관련 법률 해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여기 쭉 있는데 공지사항에 있어요. 소방 안전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시 화재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 안전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 안전 교육 안내문 가지고 쭉 있는데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kfasa.or.kr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하신 후 소방교육 관련된 소방교육 탭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수강 신청하기가 있어요. 수강 신청해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쭉 나오고요. 여기서 뭐 교육을 받습니다. 파워포인트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글자가 쭉 나오면서 그거를 읽어줘요. 컴퓨터가 읽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사지선대로 이렇게 클릭해서 맞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틀리면은 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내용,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요, 실질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거. 진짜 현장에 대해서 공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법적인 부분하고 이론적인 부분. 그래도 도움은 되니까요. 저도 받아봤는데 도움은 되니까요.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요, 이거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수료증하고 이수증이 나와요. 이수증이 나오는데 두 개 되겠죠. 출력을 해서 관할 소방서에 팩스 번호로 팩스를 전송을 해주세요. 얘도 그 증권번호가 나오죠. 증권번호가 나오면은 소방 완비가 나올 그런 스케줄을 봐서요. 그 이전 날짜로 증권을 발행이 돼야 돼요. 오늘 소방 완비 필증이 나오는데 증권의 시작은 그 다음 날로 돼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전 최소 그날이나 그 이전 날짜로 시작을 해 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완비 필증이 나갔는데 증권이 다음 날이다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증권도 나오게 되면은 증권 회사를 통해 가지고 소방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팩스 보내실 때 관할 소방서로 전화하시면 돼요. 물론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주시면 저도 거기 전화해가지고 팩스 번호 알아가지고 알려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번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 소방서 관할 소방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강남 소방서다. 강남 소방서 치시면은요.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어느 소방서도 나와요. 나오게 되면은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대표번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02553-2247이라고 나오거든요.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소방 완비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방 완비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면 그 사무실에 많은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팩스 번호를 다중이용 시설 그 증권과
이수증을 팩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알려줍니다. 그걸로 전화하셔가지고 팩스를 보내신 후에 팩스가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오케이. 굉장히 좀 절차가 좀 많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절차는요. 소방 시설을 공사하는 겁니다. 뭐 기계가 있으면 기계도 공사해야 되고 전기도 공사해야 되는데 기계의 공사는 스프링클러 공사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요. 천정 반자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석고로 치신다 하시면은 석고 치기 전에 작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반경에 맞게끔 스프링클러가 그 위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석고로 다 쳐버리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작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1m 이상 그 안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1m 이상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저희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좀 단가도 좀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반자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천정팀이 따라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먼저 작업하는 게 낫죠. 근데 하는데 칼링 엠버에 걸어요. 헤드를 고정을 시키면은 석고 치시는 경량팀이 구멍을 뚫어서 마감을 쳐오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작업은.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계 먼저 다 설치를 하고 천정 치시는 팀이 그 위치를 찍어서 구멍을 따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경정이나 발신기, 수신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피난 유도선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칸막이 그 구조가 다 마감이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다 마감이 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영공사는 보통 다중형 시설 작은 공사는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방영공사가 있는데 방영공사는 언제 들어가느냐면은 인테리어 모든 마감이 다 끝나야 돼요. 마감 당연히 목재가 붙어야만 방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목재가 붙고 그다음에 방염 공사를 합니다. 방염 공사를 해서 그다음에 방염 서류를 꾸려야 되는데 방염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서하고 면허 그리고 도면도 다 들어가야 되고 내역서 다 들어가야 되고요. 작업했다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니까 그날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접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방염 신청서 제출할 때 그 법정 기간이 있거든요. 10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수도권으로 보면은 2일에서 3일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 빼고요. 2일에서 3일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빠르면 2일, 늦으면 3일. 거기에 따라서 소방관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있으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변수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염 시료가 합격이 되면 현장 실사를 그 후에 나옵니다. 소방관이 스케줄에 따라서. 좀 아까 스케줄은 방염 담당자의 스케줄이고요. 지금 실사는 소방 완비 담당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소방 업체가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방 공무원들 스케줄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픈 날짜 뭐 하루 이틀 늦어지는 뭐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농담식으로 가끔 얘기해요. 진짜 급하다. 예, 오픈 날짜 정해져 있고 빨리 해야 된다. 예. 그 마감이 다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대한 뭐 받아주겠다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날까지 만약에 계약서를 그날까지 받아주기로 한다 그러면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다고 해더라도 소방관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담식으로라도 얘기합니다. 소방관 멱살이라도 끌고 오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무조건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기서 멱살이라도 자꾸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는 최대한 한번 맞춰 보겠다고 하는 얘기지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소방관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업무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뭐 지금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뭐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소방 완비 필증 교부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소방 완비 필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상도 좋은 게 없네. 어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면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죠. 종로 소방서장 찍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 다 나와요. 여기 뭐, 소화기가 소화기가 몇 개,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몇 개, 자동화 탐지 설비가 몇 개, 발신가 몇 개. 개수 하나라도 다르면요, 안 나옵니다. 그냥 다시 갖고 가버려요. 물론 많으면 좀 상관이 없겠지만 부족하면은 바로 갖고 가서 보안 조치 때려버립니다. 그럼 좀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소방 완비 업무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얼마나 꼼꼼하냐입니다. 얼마나 인테리어 하는 분하고 소방 담당자하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이들을 잘 처리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편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저희가 막 얘기를 해요. 업무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얘기했냐고. 자동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문은 이렇게 감지기 찍었을 때 저절로 열려야 되거든요. 그건 소방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문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나중에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완비가 안 나오겠죠. 완비가 안 나오는데 그 테스트는 누가 하느냐? 소방 담당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매 공사할 때마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한정된 금액에서 저희도 싸게 해서 싸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자동문이 안 돼. 자동문을 누가 테스트를 확인합니까? 자동문 하는 사람이 테스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 테스트 확인을 해줄 수는 없어요. 다음에 뭐였죠? 근데 그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런 동영상으로 만듭니다. 그 근거 자료가 되니까 나중에 할 말은 있어지겠죠. 음. 자, 지금 뭐 소방 완비 필증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 뭐 그 검색을 해 보셔도 이런 그 데이터나 이런 방대한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방송 시간이 40분 정도 가까이 됐네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40분이나 좀 지났네요. 근데 이거는 마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달리겠습니다. 피곤해도 바로 달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소방 완비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요. 1번 비상구의 유무, 주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거리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출입구 있어야 되고요.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상구의 위치는 원래는 주출구의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변의 2분의 1 이상 도면 보고 설명을 해요. 여기 보시면 지하 1층 영업장 평면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자동문이에요. 들어와가지고 반대 방향에 지금 비상구가 나 있어요. 비상 계단이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 거리가 지금 표시되어 있죠. 1342 여기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장변이 어디죠? 장변이 여기가 표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 플러스 얘죠. 17.9입니다. 그러면은 18이라고 봤을 때 2분의 1이니까 반이잖아요. 9m 이상 떨어져야 돼요. 9m 이상 떨어져 있죠? 이게 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주출입구 비상구가 있어요. 얘를 뒤로 밀리거나 얘를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얘를 앞으로 당겨야 돼요. 이렇게. 뭐 콘크리트 텐데 그거는 뭐 건축사는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든 거리를 늘려야 돼요. 꼭 그래야 되느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요, 다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좀 어설프게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까지 해야 돼요? 꼭 굳이? 뭐 그러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임이 있고요. 분명히 여기서 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은 안 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죠. 레이저 갖고 다니면서 찍어봅니다. 거리 나오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넘어갈 수도 있죠. 대충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도면상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도면상으로. 저희가 도면을 그릴 수는 없고요. 영업주한테나 뭐 인테리어 측에서 이게 사실을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벌써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을게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장변에 2분의 1이 아시죠? 그 저번에 뭐 한번 문의가 와가지고 현장을 한번 갔어요. 그래도 뭐 지하 1층에 다중이용 시설이죠. 면적이 나와가지고 일반 음식점인데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해놓고 뭐 잔금 치르고 전이겠죠. 근데 비상구가 없네. 주출입구는 있는데 비상구가 이렇게 없어요. 없어요, 아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쯤에 대해서 뭐 천정을 뚫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천정을 뚫어가지고 예, 계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천정을 통해 가지고 예, 비상구를 활용해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계약 파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축 마감재입니다. 건축 마감재 법칙이 있어요. 불연제 이상 또는 방역 물품이에요.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무 재료나 갖다가 못 붙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아무 재료나 갖다가 못 붙여요. 불연제 또는 방역 물품이에요. 뭐지? 처음 동영상인 것 같고요. 엄마? 좀 지루하거나 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니까 예, 밑에 그 바를 가지고 움직이셔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딨니? 어디 있으세요? 왕금. 불연제 석고를 쓰셔도 돼요. 중불연제인데 쓰시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홀 부분에만 쓸 수 있어요. 구획된 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마감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석고로 마감을 한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마감은 뭐 또 도장이 마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석고에다가 도장 마감은 석고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재질이 중요한 거죠. 도장이나 뭐 필름 같은 것도 뭐 재질에 속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뭐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데는 타일로 마감을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불연제니까. 타일, 뭐 벽돌, 타벽돌이나 네, 그런 것들은 석고에 뭐 페인트 도장 상관없고요. 이 마감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담당하시는 분하고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뭐 콘크리트 벽돌이 될 수 있고요.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합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합지로 마감하는데 구획된 실에는 방화석고로 쓰라는 건지 그죠? 방화석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연제 이상 또는 방역 물품인데 목재에 쓰셔도 돼요. 근데 방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염 처리를 하는데 방염 필름이나 아니면 방염 도장을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방염 필름. 도면이 하나가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일시정지? 아니요. 왜 일시정지? 죄송합니다. 일시정지 된다고 그랬죠, 방송이. 지하 1층 불안한 면적 평면도죠. 이거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 뭐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높이 면적까지 나와 있죠. 그 천정 면적이 천정 면적이 뭔데 천정이 뭐다. 크게 상관없어요. 불연제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 노출이면 콘크리트잖아요. 노출이면 콘크리트인데 뭐 섞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잘못된 표현인데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 적법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또 일부 또 우리 반장님께서는 콘크리트인데 왜 석고로 표시를 해왔냐 바꿔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머리가 좀 아파지죠. 그러면은 어차피 적법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쭉 나중에 바꿨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타일이고 이게 화장실이 타일인데 이거 완료된 도면이 아니죠. 일단 이게 설치 신고서는 어떤 식으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설치를 신고할 거다. 설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신고해서 바꾸면 됩니다. 석고죠. 그 높이하고 면적도 다 나와요. 그리고 최종 면적이 490.54잖아요. 설치 신고서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필증 보시죠. 필증. 설치 면적 나오죠. 여기 490.54. 이게 소수점 두째 자까지 나와요. 소수점 두째 자까지 나오는데 이게 0.5 끝자리만 바뀌어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완비가 안 나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구획된 실이 2016년 1월부터 그냥 석고에 합지 마감을 해도 됐는데 이제부터는 방화석고를 쓰기로 돼 있어요. 방화석고. 방화석고는 불연제죠. 그러니까 일반 석고는 준불연제예요. 준불연제이기 때문에 어디는 쓸 수 있느냐? 이게 홀 같은데 구획된 실이 아닌 홀 같은데 써도 되는데 이런 구획된 실 안에는 석고를 쓰면 방화석고를 써줘야 됩니다. 석고를 쓰게 되면은 방화석고에 합지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어설프게 좀 아시는 분들은 방염벽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난 방염벽지 썼는데 왜 바꾸랬느냐. 그러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뭐 방염벽지 써놓고 제가 가서 이거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거죠. 지금 50분 넘어가는 분량이 있고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분량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항상 할 때마다 어떻게 다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빼먹고 얘기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안 물어보고 조금 아시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방염벽지로. 방염벽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실크 벽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실크 벽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합지로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거든요. 실크 벽지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나, 저는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합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인테리어 방식이 방화석고에 구획된 실 내부에 방화석고에 일반 합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원래 계획이 흡음재로 해가지고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방이기 때문에 소리가 흘러나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재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흡음재도 불연재가 있어요. 방염 품목이 아닌 흡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방염으로 해도 되는지. 방염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석고도 방화석고로 썼기도 불연제로 가기 때문에 얘는 방염이 아닌 불연화의 흡음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불연화. 근데 여기는 방염으로 했어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 10번 20번 떠들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방염 라벨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장님 여기 방염 라벨 뭡니까? 분명히 불연제로 쓰셔야 되는데 방염을 쓰셨네요.
하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십니다. 아 무슨 얘기냐 방염이냐.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신 분인데 잘 모르셔. 용어도 잘 모르시고 하여튼 잘하시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되게 모르시는 분 같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걸 방송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재를 목재를 써도 된대요. 근데 내부에 목재 마감을 써가지고 마감을 해서 장식을 해도 되는데 그 방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방염 처리를 하면 되죠. 참 이렇게 애매하네요. 불연한을 해가지고 방화석고까지 쓰게 하면서 목재는 사용이 된다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할 때는 목재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목재를 못 쓰게 하면은 뭐 너무 삭막하게 지겠죠.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겠죠? 불연재 그리고 만약에 난연재를 쓴다.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PVC인데 난연 PVC가 있는데 2급 이상은 또 허용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또 불연재로 봐주는 데가 있고. 근데 담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쓰시게 되면 문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재료들은 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석고에다가 그냥 아무 도장이나 해도 돼요. 뭐 예전에는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수송을 써야 되는 유송은 안 되고 유송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설프게 아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아는 게. 아예 모르면 처음부터 계속 물어봐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쇼파를 놓죠. 쇼파를 놓으면 방염 쇼파를 놓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방염 쇼파를 놓으면 되는데, 근데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방염 쇼파는. 그런데 그냥 일반 음식점이에요. 식당인데, 약간 느낌이, 약간 단란주점처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음악도 막 빵빵하게 나오고. 그런 데인데, 그 업종이 일반 음식점이에요. 업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란주점이냐, 일반 음식점이냐. 일반 음식점인데, 쇼파를 갖다 놨는데 다 방염으로 싹 다 깔았어요. 그래도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가격 차이가 제가 봤을 때 1.5배 정도 차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 와,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욕 드실까봐.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시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이제는 재료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화장실 천장이에요. 화장실 천장. 화장실 천장은 보통 그냥 흔하게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하죠. 방수 석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석고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쓰시면 안 되고 그 플라스틱이 난연 2급 이상이고 성적서가 있어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장 다 뜯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석고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처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내용을 남기니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 공사죠. 스프링쿨러, 수신기, 발신기 세트, 감지기, 경종, 스피커, 시각 경보기 등이죠.
소방 공사는 확실히 해둘게요. 여기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하셔야 돼요. 소방 공사는요. 전기에 하시는 분들이 뭐 가끔 뭐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설비하시는 분들이 스프링클러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하시는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 면허가 들어가고 저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스프링클러 공사할 경우에는 딱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여기서 뭐 물 잠가놓고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물 빼가지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니까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알람 밸브실에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주 수신기도 잡아야 뭐 벨도 안 눌리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물 채우는 부분. 하여튼 완벽하게 뭐 이렇게 법적인 요소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프링클러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위치만 맞고 반경에 맞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법규를 말씀드리면은 반자가 있을 때요. 반자가 있을 때 벽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가요. 이 위치가 1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0 이상 돼야 되고 너무 붙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경을 다 돌렸을 때 3200이 넘어야 돼요. 반경을 다 돌렸을 때 큰일 났다. 뭔이 전화하는데 방송 중이야.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2300으로 돌렸을 때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 꺾인 부분 있죠? 꺾인 부분 안에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괜찮은데 기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 2300 된다고. 얘는 되는데 얘가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다 추가로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스프링클러 공사는 이게 가장 큰 틀이고 적법한 KFI 인증된 그런 형식 승인된 자재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바라. 어떤 분들은 자바라를 써야 되는데 수도 자바라를 쓰시는 거예요. 수도 자바라 16mm. 원래 자바라가 안에 이렇게 열어봐가지고 재보면요 225입니다. 25. 좀 작게 보이죠. 그 배관 25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커 보이는데 자바라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내경은 25입니다. 적법한 뭐 그런 자재를 갖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전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소방 전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실의 감지기, 경종, 피난 안내도, 후레쉬, 뭐 유도등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유도등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등을 한번 보면은요, 그 문에는 있어요. 문 위에는 있어야 돼요. 주출입구하고 비상구 문은 있어야 되고요. 각 실의 문 위에 있어야 되고요. 어디서나 다 보여야 돼요. 유도등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안 보이네. 여기서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서 주출입구에 유도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통로 유도등 하나 설치를 했어요. 방향 표시가 돼 있는. 그래서 우측 좌측으로 돼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비상구고 좌측으로 가면 주출입구라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지금 하나만 추가가 됐지만 뭐 고시오 막 꺾이는 데 많고 그러면은요 통로 유도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각 홀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보통 감지기는 한 뭐 60제곱미터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되네. 천정 높이 따지고 뭐 연기식이냐 차동식이냐 따져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이런 거 보시면은 60제곱미터 하나당 하나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예, 차동식은 좀 적고요. 예, 근데 뭐 충분히 해서 넣으면 돼요. 이런 경우에 차동식 같은 2개 넣고 예, 연기 감지기 하나만 넣으면 되고요. 여기 2개 들어갔고 홀에는 연기 감지기, 각 실에는 차동식 감지기, 그리고 주방에는 예, 정호식 감지기. 주방 뭐 보일러실 같은 데 정호식 감지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거 설치야 뭐 도면 건네주면 뭐 설치를 하니까 만약에 뭐 전기를 뭐 아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 어쩌 중에 전기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다고 맡겼는데 나중에 테스트가 하니까 소방관이 와가지고 테스트 하니까 안 돼. 벨도 안 울리고 뭐 아무것도 안 울려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 소방업자가 왜 와서 확인도 안 해주냐? 이 확인은 소방 공사 하는 데서 공사를 다 마치면 확인을 하셔야지. 예. 이것 때문에 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검사를 저희가 미리 와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거 맞는데 이거 그 소방 전기 하시는 업자가 공사를 해가지고 확인까지 안 되면은 아예 맡기지를 마세요. 예, 잘 못 하시는 분이니까 다 됐는지 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벨이 울리는 자는지. 근데 그것까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업체를 쓰면 안 되죠. 그냥 소방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두시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이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은 거기서 또 수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다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 맡겨주시든가. 그리고 여기 뭐 특별한 게 있네요. 이거는 피난 피난 유도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피난 유도선 그냥 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시점 같은 데는 피난 유도선이 안 들어가죠 따로.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이런 데만 들어가요. 피난 그 아래쪽으로 화재 나면 이렇게 반짝반짝 있게 통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원반이 하나 또 들어와야 됩니다. 현안 유도선 전원반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체크가 돼야 돼요. 눌러서 봤을 때 표시가 돼야 되고 이 연결이 감지기랑 다 수신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은근히 전기하시는 분이 이 공사를 싫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예, 진짜 꼼꼼해야 돼. 선도 얇아가지고 꼼꼼해야 돼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수신기가 돌아야 됩니다. 수신기는 뭐 다른 데는 있을 필요가 없죠. 건물 수신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고시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화재 발생이 많을 것 같은 고시원 뭐 그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취약한 곳은 자체적으로 수신기를 하나 또 놓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딴 데랑 비교해서 수신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상음향 차단 장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영상음향 차단 장치가 룸 1, 2 여기가 무대가 있어요. 무대에 하나 또 있는데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수신기에 줍니다. 그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도 달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렸다 온 오프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영상 음향이니까 노래방 기기 영상이 꺼져야 되고요. 음향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등은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쩔 경우에는 뭐 등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등까지 같이 나가는 분은 좀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방한테. 기존에 그렇게 물려져 있는데, 완비를 받아주시기로 했는데, 예, 뭐 그것까지 안 해주세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소방 전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전기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음악 차단 장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있나? 또 중요한 거 있는데 이 내부에 이거 분전반이 있어야 돼요. 분전반이 지금 그 영업장 내부에는 없지만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업장 내부에 꼭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영업장 내부로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한번 협의를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 신고서를 내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은 그 반장님이 실수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따질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법적으로 영업장 내부면은 지금 영업장 내부가 아니죠. 지금 분전반이요. 뭐 이 안이나 주방이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카운터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있어요. 이거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전반이 꼭 근데 안에 있어야 되는 날 그 의문이 좀 드네요. 어디 있을건 뭔 상관이 있기만 하면 되지. 없는 데가 가끔 있어요. 이거 갖고 뭐 따지는 사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영상음악 차단 장치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서 전기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방화문이 있어요. 방화 구획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데요. 구획된 실 방화석고 구획된 실에서 설명을 여기서 드리면은 그 보통 뭐 주로 아시는 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층간 방화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화문을 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 방화가 돼서 방화문으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영업장 전체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한 층이. 그렇기 때문에 이문은 방화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방화문으로 해야 되고요. 도어 체크 있죠? 저절로 닫히게끔 해주는 거. 그거 달아야 되고요. 그 도어 스토퍼. 그 말발굽이라고 되는 거, 도어 스토퍼. 문 쓰게 하는 거. 그거는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차후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덧문이죠. 방화문에 자동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동문 설치를 하면 무조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요. 자동 유리문 전원 차단 시 열려야 되고요. 감지기가 작동 시 열려야 되고 수동 작동 시 열려야 돼요. 수동은 그냥 손으로 밀면은 열리게끔 하는 거고요. 분전반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열려야 되고요. 요즘 자동문 다 그렇게 뭐 돼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지기를 찍어 봅니다. 감지기를 찍어 봤을 때 자동문이 저절로 열려야 돼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동문. 여기가 아니고요. 사진에 있네. 감지기 테스트 자동문 열림사입 네, 하십시오. 벨이 울리면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동이 열리죠? 감지기를 가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벨이 울리면서 오케이, 됐습니다. 열립니다.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를 서방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는 아무나 못 사요. 그 자동문 하시는 업체에서 사가지고 하시는데 금액은 한 30에서 35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터리를 아무데나 안 팔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배터리를 안 팝니다. 그래서 뭐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영업주분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측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넘어와서 유도등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지하 같은 경우는 중형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중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재의 종류죠. 형식 승인이 된 자재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선일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IV 사용하면 됩니다. 됐는데 바뀌었어요. HIFX 여기 도면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HIFX 여기 HIV 이거는 건물의 기존 건물이니까 HIV로 썼고 새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종류가 안 나와 있는데 HFIX를 쓰셔야 됩니다. 단가가 한 20%에서 30% 비싸다고 하는데 이 선 물론 봐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는 확인하는 데가 있는데 완비할 때 확인해 본 거를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HIV를 썼는데 근데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HIVX를 써주시고 CD가는 스틸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방수를 쓰셔도 되고 그냥 스틸 그 플렉시블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 꼭 지켜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만약에 직접 하신다 그러시면은 테스트 뭐 다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도면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내부 구획 재료 평면도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뭐 어디 구획된 시 표시. 도면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은 몇 가지냐면요. 기계가 있으면 소화배관 개통도가 들어가야 되고 소방 간선 설비 개통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영업장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큰 건물일 경우에는 이거는 작은 건물이니까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큰 건물일 때는 영업장만 따로 나와 있는 도면하고 그 층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하층 소방 배관 평면도 들어가야 되고 지하층 소방 설비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고 지하층 불연화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무창층 도면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부 구획 재료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고 피나 안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염이 있으면 방염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도면이 상당히 많죠.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 자재입니다. 소방 자재. 소화기, 후레쉬. 이게, 예, 피나 안내등은 없어졌기 때문에, 참, 여기 이거 만드는 공장도 중국에서 만드나?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뭐, 문 닫아야 되겠는데요? 안 팔리니까. 다 유도등으로, 예, 갈아야 되고요. 소화기가 몇 개냐. 소화기를 설치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면적이 작은 데는 1.5kg로 쓰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가 달라요. 소화기가. 소화기. 얘는 좀 두꺼워가지고 녹색으로 돼 있고, 얘는 3.3kg고요. 크기가 다릅니다. 얘는 1.5kg인데, 보통 이 정도 면적에는, 홀에 2개, 각 구획된 실에 소화기 하나, 또 어느 데는, 어느 곳에는, 확산 소화기라고 주방에 이렇게 UFO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천정에 매다는 거. 그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이게 105도짜리 헤드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따로 안 해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으면은 확산 소화기도 넣어줘야 되고요. 확산 소화기는 주방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제곱미터다. 주방의 면적이 2개 달면 됩니다. 다실 때는 뭐 화기가 있는 쪽, 화기가 발생된 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빼문데 기계에서 얘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주방에는 105도짜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얘는 온도가 달라요. 주방은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72도로 했다가 터지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5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빼먹었는데 자동문 할 때요. 방화문하고 이렇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덧문이 이렇게 2개 다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영업장에는 이게 방화문 자체가 말이 되나요? 방화문은 방화 구획되는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방화문을 쓰는 게 맞는데 근데 그 방화문을 사용 안 하고 자동문을 쓰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자동문 자체가 방화 성능이 없어요. 그럼 방화문 이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덧문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럴 경우 자동문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방화문화 하라는 거. 그런데요. 좀 큰 건물 보면은 뭐 계단실 앞에 공용부가 있잖아요. 복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호실에 따라 가지고 좀 영업장이 나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계단실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층간 방화는 이루어진 거예요. 계단실에 방화문이 돼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방화문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업장의 문은요. 그냥 강화유리나 불연제 이상으로 쓰시면 됩니다. 몸문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구가요. 비상구가 없는 2층인데 비상구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발코니.
발코니. 그럴 경우는 밖에다가 발코니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늘 보시죠. 왕관기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비상구가 없는데 2층인데 밖에다가 발코니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 가장 긴 번이 바닥이 이 내측부터 해가지고 1500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짧은 면이 7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이 왕관기도 형식 승인된 요즘 나온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바뀌어가지고 요즘 나온 형식 승인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꿨는데 그냥 나오겠어요. 안 바꿨어. 이 법이라는 게 그렇죠. 예. 안 걸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걸리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에서 하는 일은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흠집을 잡힐 일만한 거를 예, 만들지 않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예. 여기 보면은 그 스탠드용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왜 보여주냐면은 여기가 예전 형식의 발코니였어요. 그래서 면적이 처음에는 1000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는 1000이고 옆으로도 1000이야. 그런 한쪽 방향으로 15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판을 좀 뜯어가지고 네, 넓혔어요. 옆으로. 그래서 좀 보면은 넓혔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따로 말씀드리면 뭐 전실로 하셔가지고 되고요. 웃긴 게 얘를 방화문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를 방화문 돼 있는데 방화문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리로 된 데가 있어요. 옆에 유리를 통으로 해가지고 샤시를 만들어가지고 옆에는 유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옆에는 콘크리트예요. 이럴 경우는 설치가 되는데 방화문이 유리로 된 데는 방화문 없어요. 아예 여기는 방화 구획이 아닌데 다 유리잖아요. 그러면은 방화 구획 대상도 아닌데 방화문으로 하라고. 물론 뭐 다른 문보다 방화문이 낫기는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화 구획인데 거기에 문이 있을 경우에 방화문으로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왜 방화문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 좀 소방관들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설치 신고서를 넣으면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날 얘기한 거야 이거를. 나오는 날 실사를 나오는 날 이거 방화문 아니에요? 왜 방화문 아니에요? 그거를 나오는 날 물어보면 어떡해요? 얘가 방화문인데 그냥 불연제로 도면에 표시를 해서 넣어서 그렇지. 만약에 불연제 있으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터질 뻔했어요 여기서. 그날 안 나가지 완비 그날 안 나가지 뭐 또 돈 더 들어가야 되지. 그 보통 소방관들 보시면은 설치 신고서 낼 때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싸워야 돼.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중인격인데 이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예. 대형 사고 터졌는데 거기서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싸워서 어떻게 받거나 아니면 바지가랑이로 잡아야 돼.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 싸우는 케이스죠.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힘들어요. 이 그 완비 받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잡아봤어요. 저도 바지가랑이 여러 번 잡아보고
웬만하면 싸운 적은 없는데 만약에 대형 사고 터지면은 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한 번 찍을 때 다 넣어야 돼요.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예. 천정, 설비, 여기 같은 건 방염. 방염이죠. 가장 중요한 또 방염. 방염은 또 다른 분야인데 방염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염이 돼야 완비가 나오는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방염공사. 방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 여기 보시면요. 여긴 공용부예요. 계단실이에요. 자동문이 있고요. 옆에 목재 있잖아요. 공용부는 상관이 없어요. 공용부는 상관이 없어요. 들어갑니다. 이 테이블이 조그만데 이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목재 써도 상관이 없죠. 그냥 합지 바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가능하면은 목재에다가 방염 필름을 쓰세요. 방염 필름을. 자, 여기다 그냥 석고에다가 그냥 합지 바른 거죠. 타일. 여기 이런데 마감이 솔직히 소방관들은 잘 모르는데 공사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끝부분 목재거든요. 끝부분이. 저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려고 한 편이에요. 여기 문틀이요. 문틀도 다 방염을 해야 됩니다. 예, 문틀, 문, 방염칠을 하거나 아니면 문 자체가 필름이 붙어 있으면 방염 필름을 싸야 돼요. 원래는 그 필름도 다 벗겨내고 방염 필름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이 되나요? 그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방염 필름을 하는 겁니다. 필름 위에다가 목재인데 목재 위에 이게 열로 이렇게 붙인 게 있잖아요. 처음에 제작부터 붙여서 나오는 멤브레인 뭐 이런 걸로 붙여서 나오는 거 멤브레인 그런 거는 방염 처리가 따로 안 돼요. 후 처리가 안 되고 선 처리가 된 필름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문틀인데 하도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재로 문틀을 만드는데 여기 또 방화석고로 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붙였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관할마다 좀 이렇게 차이는 나긴 아는데 감지기 이렇게 있고요. 동영상을 못 보던 거 여기는 석고로 막았습니다. 여기 화장실 석고인데 화장실 천장 석고로 막았습니다. 방역만 밑에 걸레바지 돌리죠. 걸레바지도 방염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방염을 하셨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다 붙이고 나면 금액 차이가 몇만 원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식을 한번 하셔야죠. 여기 보시면은 피나 안내 표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다 유도등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유도등 그죠? 여기서 해상표가 안 보이지만 자
이거 보시면은 얘네 부분이 뭐냐면은 수신기고요. 얘가 발신기 세트예요. 이렇게 생긴 게. 영업장 내에는 발신기 세트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이면 수신기 다 있어야 되고, 예. 피난 유도선 제어기, 제어기. 얘는 딱 열어보면은 룸 1, 2가 있고, 예. 아까 예, 무대부가 있죠. 거기 스위치가 3개가 달려져 있어요. 예, 그냥 다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나눠서 전원을 이쪽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3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면 확인이 되게끔. 주수신기 경종이 달려있고요. 아, 네, 차단기가 하나 올라가지고 내려가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방염이라고 돼 있어요. 이 홀에는 상관이 없어요. 홀에는 뭐 방염이기 때문에. 근데 흡음제, 이거 흡음제를 한번 쓰는 거는 관할 소원에서 물어봐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방염 쇼파입니다. 쇼파에 이 번호가 있죠. 그 성적서를 받아요. 성적서를 받으면은 원본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적서 원본을.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영문 4개하고 그리고 숫자 하나 둘 셋 넷 5자리하고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써 있고 뭐 방역 품목 어딨냐? 그 내용을 제가 딴 거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하여튼 그 성적서를 달라고 하시면 줍니다. 보통 이거는 인테리어에서 살 수도 있고 인테리어에서 뭐 계약을 할 때 쇼파 같은 거 좀 뺀 경향이 있어가지고 영업주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주분이 뭐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를 확실히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 실사 나오기 전에 성적서부터 사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 사진 찍어서 이거랑 성적서랑 맞는지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은 완비가 안 나옵니다. 돌아가서 잠깐 잡으시고 일단 보면은 뭐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식품위생 교육 수료증도 받으셨고 제가 얘기를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서류 같은 거는 뭐 다 챙겨주셨어요. 서류가 많거든요. 단란주점은. 그렇죠. 예, 보시면은 또 중요한 부분 빼먹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견적을 내실 때 이런 것들이 뭐 개수나 이런 것들 이런 거의 길이 이런 것도 아시면 좋죠. 박아서 써야 된다는 거. 방염공사. 방염은 스프링클러가 있을 때 목재의 사용 면적이 50%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30%인데요. 그걸 어떻게 따지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산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뭐 그런 경우 오버돼가지고 예 나중에 그 목재를 떼어내거나 아니면 석고로 다시 그 위에 마감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닌데 어, 어, 어. 아, 이 도면 안에 있겠구나. 아, 자, 응? 없네. 아, 지금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평면도라고 하면은. 자, 목재를 쓰게 되면 목재 면적을 일단 알 거 아닙니까? 가로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나오는데 50%는 영업장에 아까 영업장의 그 천정 면적, 영업장의 면적이죠. 바닥 면적으로 해도 천정 면적으로 해도 되고 요 천정 면적에 요 바깥에 빼고 이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에 나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외벽에 영업장에 이 외벽의 면적이에요. 이 면적을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직사각으로 생겼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 룸까지 롤 1까지의 거리 곱하기 2 하고 이 장변의 길이 곱하기 2 해가지고 더해버리면은 이 벽체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거를 바닥 면적하고 더하면은 더해서 30%냐 50%냐 이렇게 맞춥니다. 그럼 계산이 되겠죠. 이 벽체 가장 외곽에 있는 벽체만 해당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벽체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시간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뭐 많은 얘기는 해드린 것 같은데 뭐 경험상 뭐 더 좋은 얘기 더 뭐 경험해보지 못할 저번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쉽고요. 지금 뭐 기억이 다 난다면은 다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너무 지났고요. 뭐 단란주점 노래방 뭐 이런 거 외에도 호프집 일방식점 이거 따로 할 거고요. 고시원이나 이런 것도 특수한 경우 따로 할 거고 그리고 PC방도 요즘 뭐 많이 줄어든 추세지만 따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 거고 지금 아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공사TV 가운데 센터에 공사TV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나라 아까 그 카페 있죠. 교육받고 뭐 증권 그쪽에서 가셔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 공사하시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 뭐 또 공사에 관심 있는 영업주분들 다 공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자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측 상단에 보면 인원 디자인 이게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저희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잘 되니까요. 인테리어 맡기실 분은 인원 디자인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좋은 뭐 시간이 되면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